김건희 여사가 이제 지금 받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의혹 중에 하나가 사실 국정 개입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국정 개입 의혹을 개입을 하고 있느냐, 설마 그러겠느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 건데 지금 공개된 행보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장 기자님이 보도했던 그 디올백 수수 장면에서도 그 카메라에서 녹음된 파일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팩트들이 계속 더 많이 이게 쌓이고 있는 거네요. 예, 예. 예. 이게 계속 말씀드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이명수 기자의 단독 보도긴 했는데 그거 유튜버 안정권의 누나가 대통령실의 직원으로 그렇죠. 있었죠.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보도가 나니까 그 해임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으로 뭐 면직 처분했었나요? 그렇게 물러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안정권 씨는 뭐 구속되기도 하고 이 건이 하나 있었고 의전 비서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데 예. 예. 본인의 지금 고려대학교 최고위 과정에서 같이 있었던 그 이름 김승회인가요? 예. 김승희 예. 그 의전 비서관이 전격적으로 발탁돼서 도저히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의전 비서관이 되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야 그 건덕지는 김건희 여사와 최고위 과정 동기고 김건희 여사와 사적으로 친하다는 그 친분 관계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공적으로 무슨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의전 비서관으로 들어왔다가 또 무슨 자녀 학폭 문제가 돼서 물러났죠. 그렇죠. 이런 여러 차례에 이거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해서 그리고 또 그 영상에도 나오지만 거기 뭐 자기가 그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영부인 되기 전에 친했던 사람들 한두 명은 자기 수행비서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지금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대거 지금 대통령실에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이것도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벌써 여러 차례 이거 인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구나가 이미 드러났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또 보면 목사님이 이거를 촬영을 하게 됐다고 결심한 계기가 그 금융위원 인사청탁 받는 전화 통화를 네, 그 그렇죠. 목도하면서 네.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촬영을 결심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어지는 거죠. 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봐왔던 게 이게 의심이 아니라 이게 맞구나.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걸 안 고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웨이 가시는 거예요. 마이웨이. 난 이렇게 할 거야. 아니 그 김승희 이제 전 비서관이죠. 거기는 뭐 모델 에이전시에도 있었고 이벤트 회사를 직접 운영하기도 이제 했던 정도의 경력의 인물인데 사실 의전 비서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맡을 만한 경력인 건지 사실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냥 그 의전 비서관의 자리에 사실은 이제 승진을 했죠. 사실은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네. 자, 아무튼 그나저나 그 서울의 소리에서 28분 대화를 다 공개하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예, 아마도 이제 뭐 공익성들을 고려한 그런 내용들을 공개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비공개된 내용이 혹시 남아 있나요? 남아 있다고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니 당연히 뭐 그 28분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네. 공개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공개가 안 된 부분들은 기자인 제가 봤을 때는 기사 가치가 있었으면 제가 썼을 텐데 네. 상대적으로 기사 가치가 없거나 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안 한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애티튜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면들은 좀 남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게 맞는지는 아무튼 좀 저는 퀘스천 마크 의문부호가 좀 있고요. 이게 이제 본질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그 지적도 틀린 건 아닌데 애티튜드 문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개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영부인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 정말 의전이 중요하고 그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나 프로토콜이나 의전이나 어떤 그런 애티튜드나 예의 범절의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민감하잖아요.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 하다못해 대통령이 똑같이 만나는데 누굴 먼저 만날 것이냐가 다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이런 건데 그런 식의 김건희 여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문제인데 다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게 맞는 건지는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그 영부인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사실 커뮤니케이션 능력에는 말도 있지만 사실 애티튜드, 자세, 그렇죠.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영부인이 또 어쨌든 간에
대통령만큼은 당연히 아니지만 사실 대중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장 기자님이나 저보다는 훨씬 더 사실 크잖아요. 비교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예, 점에서 예. 보면은 그런 것들도 되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를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는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 당연히 그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예, 그거는 좀 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크게 재밌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올해가 가기 전에 네. 계속 이제 그 서울의 소리 측에서 이제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는 오히려 그 좀 추가가 안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된 부분 중에 추가로 공개할 부분이 없겠냐.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좀 바빠갖고 못 들여다봤는데 한번 다시 보고 예, 좀 그 아무튼 그래도 좀 공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짜내면 뭐 이제 그 리포트 형식은 아니고 그냥 그런 어떤 쇼츠나 짧은 그 영상 구성물로는 한두 개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저기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최재형 목사님이 디올백을 전달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 남자하고 여자 등 세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살짝 촬영이 됐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온 사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때 그 영상을 보시면 이제 가시조라고 얘기하는 남성이 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그 코바나 컨텐츠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을 때 김건희 여사 뒤에 수행하는 모습이 촬영이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 사람이 나와서 가시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온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보면은 촬영된 장면에 보면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고 예, 옆에 놓고 있었죠. 예, 옆에 두고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이제 신라 듀티퓨리 예, 여성이 들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신라 면세점에서 이제 사온 듯한 어떤 그 물건들이 아마 들어있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헷갈리는데 예. 쇼핑백 2개는 누군가를 주려고 갖고 온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네. 이 신라 듀티프리 이건 화질이 좋진 않은데 이렇게 보면은 에코백이나 뭐 이런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사은품 같은 걸로 받은 에코백.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거기에 뭔가를 주려고 들고 온 건지 네. 아니면 본인이 그거를 본인 핸드백처럼 들고 다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여성분들이 또 그런 가방을 자기 그 핸드백으로 들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이 쓰여져 있는 에코백 그러니까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궁금한데 이제 들고 있는 폼을 봐서는 다른 핸드백이 또 안 보이긴 했거든요. 그 영상상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들고 온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뭐 있는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섣불리기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근데 다만 그 갖고 온 2개의 쇼핑백 이거는 상당 부분 그 노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포스 이런 거 자세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도 전달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이거는 맞지 않겠느냐. 선물일 거다. 선물로 추정할 수도 있겠네요. 뭐. 예. 근데 그렇게 보이죠. 예. 그냥 그건 영상 보시면은 다 보신 분들이 다 본인들이 갖고 받으시는 느낌들이 있을 테니까 그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기다리는 손님들이 그 전에도 많았겠네요. 이렇게 이제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 면담하는 사람들이. 그 뭐 알 수 없죠. 예. 알 수 없죠. 근데 이게 목사님이 딱 2번 들어간 건데 예. 딱 2번 들어갔는데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인데 그렇죠. 6월에는 일단 그런 상황이 없었다고 해요. 예. 6월에는 기다리고 있었던 손님들 그 다음에 없었고. 자기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손님을 목도했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안 찍히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했고 9월에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다음 일정이 있냐 그러니까 그 3시였나요? 뭐 3시 반이었 2시 반이라고 그랬나? 뭐 아무튼 다음 일정 있다라고 그러고 그러면 서둘러 그러니까 일어나야겠네요. 그러면 일어나갖고 이제 목사님이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에 만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이제 영상에 담겼는데 2번 중에 한 번이 그랬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미루어 짐작했을 때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찾아온 사람이 딱 그 2사람만 최재형 목사와 딱 그 3명 요 사람들만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만났겠느냐.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그 뭐 북한 공작금 뭐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표현이 거칠긴 한데 뭐 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몰카 공장이 맞으면 그 받고 김영란법 위반이고 뇌물 그 혐의가 있는 것도 맞죠. 공작이든 어찌 됐건 그런 식으로 받았으면 왜냐면 함정 취재나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함정 취재 걸려서 돈 받고 하는 정치인들 다 날아가고 하는 사례들 많거든요. 몰카 공작 오케이 좋다. 뭐 인정할 그게 이제 함정 취재를 그렇게 몰카 공작이라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질은 받았잖아요. 김영란법 위반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발언을 안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라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 좀 해명을 하든지 좀 이게 사실 필요한데 다른 거는 뭐 해명하고 반박도 많이 하고 뭐 고소 고발도 많이 하던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함정 취재 논란인데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9월에 이제 이명수 기자랑 이제 몰카를 하기로 결심한 거는 6월 만남 때 인사청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없었으면 사실 그 몰카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목사님이 6월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전화를 하는 거를 목격을 하고 그러니까 참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가고 의식하고 조심하고 이게 없어요. 그거를 그냥 태연하게 자기 앞에서 금융위원 뭐 누구요? 누굴 임명하라고요? 이러고 전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면전 앞에서. 되게 민감한 전화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보통은 우리 다음에 같으면 전화해서요. 이제 다음에 전화하시라고 하시든지 그걸 안 들리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제 나가서 하든지 나가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얘 누구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메모하고 이거를 이제 최재형 목사님 주장인데 이거 뭐 그러니까 녹음이나 촬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뭐 어떻게 저도 세게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기자로서 이거 팩트로 확인한 게 아니니까. 근데 목사님 주장에 따르면 그거를 보고 아 이거는 녹음을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해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28만 원짜리 향수를 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나갔을 때 입장권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진짜 입장권 같은 거예요. 이 이명수 기자와 최재형 목사는 그 상황, 국정 개입, 국정농단, 인사 개입 이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만나려고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뭐 이 손목시계도 차고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도 차고 이명수 기자는 이제 아예 디올 매장부터 이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촬영하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28분 좀 비교적 짧았죠. 그렇죠. 짧았고 그래서 없었고 근데 6월 면담은 되게 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2시간 반. 반. 만나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보면 이런저런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2시간 반 동안 면담을 했으니까 아마 그런 상황도 여기저기 전화가 걸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잡히지 않았나 싶은데 애석하게 이제 9월에는 기자 입장에선 애석하죠. 그걸 못 잡아냈으니까 그 상황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계획적으로 몰카를 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 인사청탁이라고 하는 그 의심되는 정황 그것 때문에 한 거고 그 사실 그런 게 없었으면 그러니까 그거라고 하는 건 이제 국정 개입, 인사 개입 뭐 이제 이런 걸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거니까 그거에 대한 그 공적인 그 이익과 관련된 그 부분을 이제 그러면은 캐치를 해야겠다. 포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최재형 목사하고 그다음에 이명수 기자가 이제 사실 이제 그 스마트워치를 마련을 해서 그래서 9월 면담을 이제 성사시킨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디올백은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잡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어떤 통행세 같은 거죠. 통행세. 톨비 같은 거. 명품을 사줘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그걸 산 거고. 그러니까 이걸 함정 취재라고 하는데 함정 취재 뭐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로 함정을 만약에 제가 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300만 원짜리 디올백 사주고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를 사줬겠죠. 그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면. 그러면 이거 갖고만 보면 이게 더 기사가 되잖아요. 근데 최재형 목사랑 이명수 기자는 그럴 생각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생각을 못한 거죠. 만났을 때 문제가 되는 대화를 좀 잡아보자 이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28만 원짜리 향수 별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사주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180만 원어치 사줬으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한 300만 원짜리 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줬던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정교한 함정이라고 보기도 사실 좀 힘든데. 그러니까 사실 뭐 그 경찰이나 검찰도 수사기관에서도 함정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범죄 혐의를 그냥 공개적으로 했을 때 수사를 했을 때 잡아내기 어려웠을 경우에는
사실 몰카 등을 비롯한 그런 함정 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성매매 업소의 단속을 공개적으로 하면 이제 이미 다 정보가 미리 새기 때문에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관이 직접 수사관이 직접 가서 손님을 가장해 가지고 사실 그 성매매 현장을 포착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함정 취재가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공익과 관련된 거라면, 그러니까는 촬영의 불가피성 또는 뭐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냥 시청자분들이 예. 있는 그대로 제가 리포트에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거든요. 뭐 함정 취재 부분을 구체적 감추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오히려 더 예. 드러내는 방식으로 얘기를 이명수 했죠. 기자가 개입해서 다 사주고 한 거다. 예, 다 드러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출발은 함정 취재가 아니에요. 왜냐면 함정 취재의 시작은 가장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가장 내 신분을 속이는 거죠. 네. 신분을 속이고 그렇죠. 다른 사람처럼 위장을 해서 아니면 아예 배우를 하나 섭외해서 예, 기자가 로비스트가 되든지 아니면 뭐 로비스트를 하나 섭외하든지 이렇게 가장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그러면서 어떤 벌어지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단계가 없어요. 목사님이 누굴 가장했어요? 실제 최정 목사잖아요. 네. 실제 양평이 고향이고 그거를 통해서 실제 김건희 여사랑 친해진 거예요. 이 단계까지는 전혀 함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 확보된 관계를 이명수 기자가 개입해서 이제 한번 선물을 사주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한 건데 그걸 뭐 함정 취재로 생각하시려면 뭐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함정 취재라고 예. 하려면 미리 선물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 알리지 않았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걸 또 미리- 카톡으로 사전에 예, 보내고 카톡으로 예. 사진도 보내고 미리 다 선물을 전달하겠다고 해서 면담 일정을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또 함정 취재라고 사실 얘기하기가 또 뭐 어려워요. 좀 애매한 부분이 예, 있죠. 예, 예. 뭐 아니라고는 말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애매해요. 이게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습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정교하게 우리가 함정 취재라고 함정 취재는 처음부터 기자들이 그러니까는 세팅을 해서 그러니까 기획을 해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사례가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그 뉴스타파 그러니까 뉴스타파 팀 김경래 기자가 해서 그때 뉴스타파 취재진이 체리 농장을 하나 섭외해서 본인들이 체리 농장 주고 체리를 키우는 사람처럼 가장을 해서 방송사들 컨택하거든요. 돈 줄 테니까 우리 예, 홍보 좀 예, 해줘. 예, 예. 이렇게 SBS가 거의 걸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함정 취재라는 거는 예, 전통적인 전형적인 함정 취재. 근데 이거는 그거랑 비교해 보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함정 취재 측면도 있고 함정 취재가 아닌 측면도 있고. 근데 예. 어쨌든 간에 목적은 이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건 아니고 그 김건희 여사의 국정 운영 개입 의혹 또는 뭐 인사권 개입 의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로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공익성으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예. 본인들이 얻은 건 없죠. 예, 본인들이 뭘 얻겠어요. 최정 그렇죠. 목사랑 이명수 기자가. 예. 근데 이제 그 뭐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 그다음에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다음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이런 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연달아서 고소 고발을 했어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대통령 경호법 위반, 이런 이제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 어떻습니까? 그 장 기자님도 리포팅에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청탁금지법에는 좀 위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법적인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는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청탁금지법 위반이 맞다라고 하시는 변호사도 있었고 애매한데 이게 준 의도가 뭐 좀 그런 거라면 어떤 선물, 그러니까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뭔가 이제 의도를 하고 촬영을 위해서 한 거라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갖고 저는 그때는 이제 판단은 유보했는데 지금은 그냥 다들 청탁금지법 위반은 맞잖아요. 다들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건 뭐 전문가들이 뭐 알아서. 근데 위반은 맞는데 지금 청탁금지법 상에는 배우자를 그렇게 금품 수수를 한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그러던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의 맹점인 거네요. 뭐 법의 맹점인지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그렇죠. 공직자를 있죠. 처벌하도록. 근데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안 되니까. 안 되죠. 재임 기간에는. 그리고 참여연대는 아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냐하면 이미 보도를 통해서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를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지금 안 들려오면, 만약 신고를 안 했다면
그럼 최소한 과태료라도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행정 조치를 그렇죠. 제재 네, 조치를 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참여연대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예. 대한민국은 이미 절차와 시스템이 붕괴된지 뭐.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선물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나 선물을 산 이명수 기자가 혹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사실은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보도가 얼핏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든지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쓱 흘려보는, 쓱 흘려보고 여론의 추이만 보는 그냥 그것만 해요. 이 정부는 계속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하고 뭐 압수수색 하시든지요.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것도 힘들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청탁금지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건데 뭐 이제 뇌물수수 혐의가 이게 범죄 혐의가 되려면 이제 대가성 입증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과연 그 대가성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죠. 그 예. 경우에는 뭐 뭘 바라고 준 거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예. 그리고 제가 그 카톡을 그 목사님이 1월부터 올해 7월인가 7월, 8월까지 저기 카톡을 하거든요. 예. 그걸 쭉 봤을 때는 목사님이 어떤 사적 이익을 바라고 뭐 부탁하고 이런 거는 일단 없는 없다. 걸로 보이고요. 아. 그리고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게 예. 이명수 기자랑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기자랑 같이. 네. 그리고 9월에 이게 이제 되고 나서 저도 알게 돼서 제가 9월에 알게 돼서 10월부터 이제 그 최재형 목사님을 만나거든요. 목사님 이런 일이 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이명수 기자랑 같이 최재형 목사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셋이 같이 만나서 이 사안을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영상을 저한테 주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이미 이걸 이제 제보를 하게 되면 장인수 기자한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사표시도 하시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눈 시뻘게 뜨고 이거 언제 영상 제보하나 이러고 이명수 기자랑 저랑 지켜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뒤로는 또 김건희 여사한테 사적으로 무슨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한다고요? 이게 이게 가능하지는 않죠. 그게 뭐 그거 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목사님은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것은 폭로가 아니라 최후의 고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평소에도 이제 대통령 부인은 좀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고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최재형 목사는 그런 부분들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예. 카톡상에 보면 조언을 많이 하죠. 예. 김건희 여사한테 이런 조언을 많이 하고 실제로 조언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하나 이제 작은 거긴 한데 아주 작은 사례긴 한데 목사님은 그렇게 주장하세요. 요거 내 조언이 받아들여진 거다. 그런 근데 뭐 것도 김건희 여사는 아니다. 그거 상관없이 난 한 거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예. 아무튼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데 그렇죠. 대부분 뭐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예.